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 배양을 연구하고 있는 인간거북입니다. 오늘은요, 난초를 배양하는 일반 분들이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화장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화장토라는 것은 난시를 가진 분들이 난을 키우다 보니까 난실 하나로서 난실만 좋은 난실을 가지면요, 물도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화장토를 별로 신경 안 써도 난초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그 사무실이나 또 집에서 키우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난초 배양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꼭 화장토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요, 제가 산에서 이제 생강을 동일한 개체입니다. 가져다가 5개체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방법이었는데, 하나는 좀 화장토를 두껍게 쓰고, 하나는 아주 얇게 쓰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쓴 거였어요. 근데 이제 두껍게 쓴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벌브 윗부분까지 제가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더니 작년 여름 고온 다습기를 거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었고, 이제 2개는, 하나는 아주 그냥 얇게 이 벌브를 위로 제가 띄워서 심었어요. 띄워서 심었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개체들은요, 비료도 농약도 한 번도 안 주고 물만 줬을 거예요. 왜냐면 동일한 환경에서 너무 양분을 주고 그러면 이게 정확한 어떤 그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그냥 별 관심 없이 키우다 보니까 잘 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벌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봄인데 신화도 없어요. 꼭 이거는 정상적으로 키운 난초예요. 정상적으로 벌브를 잘 심어서 키웠는데, 이거는 보면 지금 이제 봄인데 이렇게 신화도 터뜨렸고, 이 뿌리 보세요. 뿌리가 지금 생장점이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어때요? 이렇게 뿌리에 지금도 사실은 떨어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이렇게 목편도 갖고 있고, 이 두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요, 한번 여러분도 잘 눈으로 보세요. 이 두 차이가, 이게 화장토거든요. 다른 제가 똑같은 환경을 줬고 똑같은 개체에 똑같이 심어가지고 화장토만 조금씩 제가 적용해서 잘 심은 난초 안 심은 난초의 차이는요, 세력이 4배 정도는 차이 날 것 같고,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굵기 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못한 자 더 세력을 받아간다면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난초 배양에는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셨어요? 화장토는 이 화장토만 잘 쓰면 난초 생육이 한 2~3배는 더 좋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토 그러면 미관에만 중점을 쓰니까요, 화장토에 개발하는 데가 별로 없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강조하면 어떡할까 생각하면서 이 기능을 보니까, 이 화장토는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고 나무로 보면 껍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분이 몸에 많으면 땀으로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수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엔 포화 습도를 가지고 끌어오는 거죠. 그걸 흡습 효과를 하는데, 이 화장토는 흡습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옷장에 있는 습기 제거제입니다. 이 습기 제거제는요,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이죠, 습기를 싹 빨아들여서 여기는 물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곰팡이가 안 슬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토가, 좋은 화장토는 얼마 안 되더라도 공기 중에서 수분을 흡습을 해가지고 난초에 공급해준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저는 화장토다. 그러면 이 화장토는 어디를 키우냐? 난석은요, 뿌리를 키운다면요, 이 화장토는 저는 벌브를 키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통한 벌브를 키우면 어때요? 신화가, 떡대 신화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아기 때 건강한 사람이 성인 돼서 건강하듯이 이렇게 떡대 신화를 빼면 건강한 난초로 우리가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내 수분 유지, 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화분을 심을 때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장토가 마르면 물을 주세요. 여기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심었을 때 얘기인데, 우리가 난초를 심을 때는 대석을 이렇게 깔고요. 중석을 깔고, 소석을 이렇게 깔고, 여기에다가 화장토는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깔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화장토가 마르면 여기에 있는 수분들도 다 말라야 돼요. 밑에 부분도. 화장토가 여기가 건조해졌어요. 말랐어요. 그러면 여기도 건조해야 되고 여기도 건조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실에서 키우는 분들은요, 주로 이제 요즘은 소석을 갖고 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소석을, 이게 소석이라고 보세요. 소석인데 심지어 화장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부분은 당연히 마르겠죠. 이쪽은 마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습하겠죠. 그러면 밑에 부분은요, 과습이 걸리게 되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마르니까 이 수분 스트레스, 건조하니까 이 속에서 생기는 병이 이제 마른병이라는 라이조토니아에 걸려요. 그럼 두 가지 병 때문에 결국은 난초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소석을 써도 괜찮냐고 하냐면, 난실은 자동 환기 장치가 되잖아요. 난실 자체가 원통형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요. 이렇게 환기 환풍이 잘 되니까 같이 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실이나 집은 그런 환기 환풍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습하고 여기는 마를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난초를 심을 때는 잘 심어야 됩니다. 물이 잘, 통기가 잘 빠지고요. 이 물이 빠진 배수로로 통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통기가 잘 되다 보면 뭐가 말라요? 물이 마르죠. 이게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면 너무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피부와 같은 화장토를 딱 입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공기는 나가는데 여기서 흡습, 빠져나가는 공기 중에 있는 습을 딱 접어들여 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춰준다. 위에 있는 밸런스, 밑에 있는 밸런스, 중간에 밸런스를 딱 맞춰줘 가지고 이 난초 뿌리에 수분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분내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밸런스를 맞춰준다. 위에 밑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 가지고 위에 마르면 그때 물을 줘도 밑에도 말랐으니까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온도 변화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불을 하나 딱 덮어주는 거죠. 근데 이불이 좋은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을 때는 열 배출을, 옷도 요즘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열을 잘 배출해주는 뭐 그런 걸 기능이 있듯이, 이게 좋은 화장토는요, 이 안에 온도가 있으면, 여기에 열이 있으면 열을 싹 배출해 주고요. 여기가 너무 냉기가 있어요. 너무 차요. 냉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내려오는 어떤 이불을 덮여줘서 그 차가운 냉기가 밑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온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온도가 없다는 것은 밖에가 온도가 막 떨어져도 이 밑에는 완화가 되기 때문에 냉해나 동해나 안 걸려요. 저는 참고로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저는 겨울에도 문을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런데도 냉해 동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토를 잘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화장토 잘 쓰면 난초 생육이 3배 더 좋아진다는 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세 번째요. 이거는 병충해가 예방되고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화장토가 병충해를 예방하고 양분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이 분내 환경을, 이제 이 화분인데 이 화분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난초가 크는데 아주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도도 아주 좋게, 또 수분도 좋게. 그러니까 이 분내 환경은 어때요? 난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난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미생물이 자라는 환경이에요. 미생물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미생물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한 20, 30%는 유익균,
20, 30%는 유해균, 그리고 여기는 눈치균.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는 뭐 보수, 뭐 진보, 그 다음에 뭐 중도, 뭐 이런 말을 쓰듯이 이 중도군은 휩쓸려 다닐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 눈치균도요,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역할을 해서 유해균을 죽이고요, 유해균이 많으면 이 눈치균, 유해균 편을 들어서 유익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분 내 환경이 쾌적하면요, 이 미생물, 공생균, 유익균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 유해균, 즉 곰팡이 같은 안 좋은 균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예방돼요. 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난초나 사람도 똑같고 동물도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식물들이 병해충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장미 같은 건 가시를 쓰고, 동물 같은 경우는 뭐 스컹크 같은 건 냄새를 막 내보내고, 또 어떤 것들은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해충이 흡습을 하려고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침을 쫙 꽂으면요, 그게 독물질을 빨아내기 때문에 이 병해충들은 알아요. 이걸 딱 먹으면 죽는다는 걸. 진짜 본능적으로 얘들이 이 화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 내가 여기다 알을 까면 이 알을 부화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난초에서 이 병해충 방지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그게 전문 용어는 알레로파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파시처럼 알레로파시를 내보내가지고 병해충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뿌리에서 그러냐면, 어떤 벌브에서, 어떤 잎에서 그러냐면 건강할 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난초들은 이렇게 알레로파시를 내보내서 병해충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생균, 이 알레로파시를 내보려면 이 건강한 난초인데, 건강한 난초를 키우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뭐다? 화장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토를 잘 쓰면 병해충이 예방됩니다. 참고로 저는요, 지금 이 연구를 난성 연구하고 화장토 연구를 하면서 한 4, 5년 동안 농약을 집에서 단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자, 이 난초는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이게 서반입니다. 서반인데 산에서 제가 2년 전에 채취한 거예요. 이렇게 까닥까닥하고 윤기가 반질반질 납니다. 근데 제가 얘한테 항상 염력을 풀어놓습니다. 너 입에는 홍화를 피면 아주 좋겠어. 홍화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홍화를 쫙 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난초 농약 한 번 안 줘도 왜 이렇게 잘 자라요? 여러분 보기에도 아주 잘 자라잖아요. 이것은 쾌적한 난분과 화장토 써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제가 이제 미생물을 넣거든요.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유해균을 막고, 난초가 튼튼하니까 난초 자체에서 분비물을 내는 거예요. 병해충 오지 못하게 하는 분비물을 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아무튼 병해충이 예방된다. 네 번째는 또 간접적인 효과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생균이 있다 보면 어떤 원인이 있냐면, 공생균이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세 달마다 유기질비료를 주는 거예요. 유기질비료는 뭐냐면 미생물의 먹이인 거지. 미생물의 먹이. 그래서 미생물의 먹이는 그 먹이를 먹어요. 미생물이.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모두가, 미생물도 해도 생물이에요. 우리보다 양은 적지만 거기서 분변이 나와요. 분변을 우리가 이제 말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사람 뭐 똥 넣었고 오줌도 막 그 퇴비에 넣어서 해서 만들어진 비료가 요소비료입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도 있지만 요소비료가 요소가 강하거든요. 사람 소변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 물질에서 가장 많은 그 비료 성분이 N이에요. N. N은 뭐냐? 질소예요. 질소.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세포 분열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만든다 해서 비료, 그러면 N이거든요. 질소. 근데 자체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포도당을 밑으로 내려서 뿌리에다가 보관하거나 벌브를 배관하고 있고, 뿌리에서 이제 질소비료가 만들어지면 얘들이 몸을 키울 때, 신화를 만들 때, 성장할 때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거예요. CH와 N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화장토 하나만 잘 썼을 뿐인데,
이게 쾌적한 환경이 되고 온도 변화도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미생물이 막 자라고 여기서 분비 물질이 막 만들어지면서 병해충도 쫓고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보다 물도 뭐 한 5, 60%만 주고 또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쳐도 난초는 아주 잘 자랄 수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화장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화장토를 다른 분들은 설명을 안 해드리고 하고 또 사용량이 많지 않아 보니까 발단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판되는 주요 화장토를 보면 마사토가 많이 있죠. 뭐 흰색 마사토, 적색 마사토, 흑색 마사토. 보기는 좋지만 여기는 난초에서 가장 좋은 게 보습이에요. 보습과 흡습. 흡습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마사토에는 돌이기 때문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수분 밸런스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옥토가 아주 좋죠. 저옥토가 좋은데 저옥토는 흙으로 부었어요. 그래서 연질 저옥토, 경질 저옥토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서너 달만 지나면 얘들이 다 이제 뭉그러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저옥토가 위에다 놓으면 저옥토가 놓게 되면 이게 깨지면 이 안쪽으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침착이 되면 제가 영상을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오시고 이 화장토 시연을 한번 물 주는 것을 보이려고 제 주방에 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는 좋은 난석으로 잘 배합을 잘 맞춰 심었고요. 이제 화장토를 줬어요. 화장토를 딱 덮었을 때는 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손으로 꼭꼭 눌러 갖고 이제 조금 벌브 부분을 고정화시켜야 됩니다. 즉 나무나 이 화토나 똑같이 가장 취약한 부분, 특히 난초에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벌브 밑부분, 즉 뿌리가 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또 더 취약한 부분은 어떠냐면 이 기부 부분이에요. 즉 벌브에서 싹이 나오는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장점이 자랄 때 보면 아기 속살처럼 약한데 이게 물을 주면 그 부분이 붕 뜨면은 어때요? 붕 뜨면 그게 상처를 나가지고 그 부분으로 곰팡이라든지 해충들이 파고 들어가서 즙액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다져주고 잘 심은 난석도 잘 선택하고 화장토도 잘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물을 틀었을 때 화장토가 오바이트 위로 막 뜨면 안 돼요. 막 뜬다는 얘기는 뜨면서 이제 벌브 부분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장토가 물에 딱 가라앉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너무 세게 주지도 않고 적당히 줬을 때 밑에 한번 보시죠. 물이 잘 빠지고 또 이제 위로 오바이트도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배수가 잘 됐잖아요. 배수가 이렇게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통기가 되는 거죠. 통기가 그 바람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 미생물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이 위로 이제 통기가 되니까 바람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분의 용탈을 하게 되는데 이 용탈을 뭐가 막냐면 사람의 피부처럼 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화장토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수분 증발을. 그래서 공기는 통하면서 이게 수분을 딱 막아주니까 이 분내 환경에 수분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시죠. 잘 보셨어요? 이렇게 여기에 침착이 되면 물이 막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난석을 잘못 쓰거나 너무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난석을 쓰면 물을 주면 막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 난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제가 여기 벌브 밑부분,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제 생장점이 있는 거예요. 생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바이트 되면서 여기에 이제 잎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막 넘치면서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토를 올렸으면 이걸 조금 꾹꾹꾹꾹 눌러주고 여기를 좀 다져주는 거예요. 다져줘서 어떤 이 벌브가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물을 줄 때도 너무 세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막 흘러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지면 그냥 쪼로록 이렇게 흐르게 물을 정도로 줘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명관수예요. 전혀 화장토를 움직이지 않고 주는 방법이 여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까지만 적셔주면 화장토는 물이 안 움적거리거든요. 그러면 벌브가 그 가장 난초에서 취약한 부분이 벌브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병이 안 와요. 그래서 저곡토가 아주 좋지만 깨지면 침착이 되고 침착이 되면 오바이트가 되고 오바이트가 되면서 벌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병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미관을 중요하시니까 그냥 화장토는 화산석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화산석은요, 날카로워요. 보습도 안 돼요. 보기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화장토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드는 게 이제 보시는 이게 그 화장토용 모편이에요. 여기에는 때로는 요게 쓰면 막을 형성해서 수분도 안 올라가고 열도 보혈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는 그냥 건너뛸게요. 네 번째, 교체주기입니다. 교체주기는요, 이 난석은 가급적이면 1년 이내는 갈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로수가 병에 걸릴 것 같아서 자꾸 뽑았다 넣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난초도 난석을 한번 좋은 걸 고급으로 쓰면요, 한 1년 동안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화장토만 걸 때 위에 밑에 뿌리만 슬쩍 보면 뿌리 상태를 다 알 수 있고 잎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화장토는요, 이게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 햇빛을 많이 보니까 경화가 되고 거기에 이끼가 낍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 유지가 잘 안 돼요. 자, 수분 유지, 수분 밸런스도 안 맞고 온도에도 좀 그러고, 그래서 2번을 가는 게 좋다. 언제? 봄과 가을에. 그리고 5번째는 환경별로, 계절별로 이 똑같은 화장토인데 어떻게 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벌브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을 덮어주는 게 제가 화장토라는데, 통상 벌브 크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1cm 정도 덮어주는 게 좋아요. 1cm.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 너무 더워요. 거기다 줬을게요. 막 수분이 많아요. 그럴 때는 잘못하면 과습이 걸리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낮춰서 여기를 한 0.7cm, 8cm까지만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한테는 우리가 옷을 2겹, 3겹을 벗겨주는 거예요. 긴팔을 반팔로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난초한테는 아주 좋아요. 한 0.7cm로 약간 이렇게 덜어주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면 뭐예요? 두터운 입을 놓거나 긴 소매로 목도 딱 가리잖아요. 그렇듯이 1.5cm 두께 덮어서 맹해나 동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소홀히 여기는 이 화장토 하나도 아주 중요하다. 제가 난초 키우면서 신념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알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가지가 필요하다면요, 11가지를 잘한다 그래서 난초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10가지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를 소홀히 하잖아요. 한 가지를 아예 그냥 도외시하잖아요. 그럼 이 난초는요, 한 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료를 좀 잘못 주면 비료 때문에 죽고요. 농약을 주거나 농약을 주어야 될 때 농약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죽고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초를 키우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면 그 밸런스, 전체적인 밸런스를 꼭 갖춰서 난초를 해야만이 난초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